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화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대덕구를 시작으로 대전시 그리고 동구까지 지역 화폐 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열기를 넘어서서 자치구 간 과열로까지 비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고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두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덕구 전효진 경제팀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소상공인 포럼협의회 남수봉 협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26일에 대전시 지역화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해서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지 좀 말씀을 구하고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수 의원님. 예, 2018년도 말에 행안부에서 그 경기 침체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요. 대전에서는 그 올 7월에 대덕과 저희 먼저 했고, 그다음에 저희 대전시에서는 내년도 7월 1일자로 2,500 규모의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9월에 의원 발의로해서 올라왔던 그 조례안이 있었는데요. 네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점이요? 예. 첫 번째가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경제 규모가 다르고 경제인의 수가 다른 겁니다. 그거에 따른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첫 번째였고요. 발행 방법에 있어서 대전시가 발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자치구에서 해서 대전시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점.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중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됐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대덕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카드를 대전시 카드하고 어떻게 해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점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유보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해서 이거에 대책을 마련해서 오늘 12월 13일 우리 정기 그 회의에 올리기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 주셔가지고요. 좀 아시는 분들 내용을 금세 이제 파악하실지 몰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간 쏠림 현상이다. 이게 어떤 뜻인지 이광진 위원장께서 말씀 주실까요? 지역 간 쏠림 현상이라는 것은 그 기존처럼 아무래도 이제 그 유통시설이 많고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결국 그 흡수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들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러면서 기존 대덕구 같은 경우에 이름을 발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오히려 대덕구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의 그 시민들도 좀 이렇게 끌어들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멈춰 있으니까 좀 기득권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기득권을 이제 놓치는 게 아니냐 하는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쏠림 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특히 이제 원도심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오히려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좀 걱정들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쪽에서 좀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나왔던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처음으로 이제 지역 화폐를 발행했고요. 자, 대덕구에서 맨 처음 발행하게 된 뭐 배경, 구청장이 강한 의지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민선책이 구청장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제 지역화폐 발행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무엇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이제 두 곳이 있는데, 그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지 않고 외부 이제 서구나 유성구 쪽에서 이제 거주지가 거기인 영향도 있고요. 그쪽에서 소비됨으로 인해서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이 심해지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 뭐 대규모 점포 등장으로 인해서 골목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 생산, 일자리 증가의 선순환 경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좀 구축해보자.
그런 네. 의미에서 이제 지역화폐 대덕 이름을 올해 7월 달에 이제 출시하게 됐습니다. 네. 그 남수봉 회장님이 이제 소상공인 포럼 일을 맡고 계신데요. 자, 상인들 반응 뭐 물론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인들이 반응이요. 네네.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반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고 문제점이요?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들은 그런 것들은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피부적으로 느끼질 못하고 그 지역 화폐가 결국은 지역 골목 상권과 그리고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제도를 잘 마련해서 별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시에서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잘 조율해 주셔가지고 빨리 그것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전효진 부장님 뭐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니까 우리는 화폐 발행은 이제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자, 지역 화폐 이거 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발행을 하고 이 화폐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좀 도움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예, 지역화폐라는 게 원래 법정화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랑 좀 차별이 있는데요. 지역화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네.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까지 이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177개, 거의 73% 지자체가 지금 도입해서 예,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대덕 1호을 발행하고 나서 일단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 주도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고 유통 활성화를 시켜 왔고요. 그래서 주민 뭐 발행위원회나 유통활성화운동부 홍보당 등 주민 1,000여 명이 발행 전부터 이제 거리 홍보나 다양한 홍보를 했고 발행 이후에는 또 그분들이 또 앞장서서 이제 구전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7월 달에 이제 당초 목표액이 50억이었는데 7월 한 달 만에 이제 50억이 달성이 됐고요. 다시 100억으로 상향했는데 이마저 이제 2달 정도 되는 9월 달에 이제 100억이 달성됐고 저희가 연말까지 이제 150억을 목표로 지금 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늘까지 한 140억 정도 나갔으니까요. 연말까지 충분히 발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찬수 의원님, 대덕구 화폐 이름이 이제 대덕 1호 음인데요. 예. 대전시가 발행하면 대전에 지금 화폐가 몇 개나 유통되는 건지 참 뭐 대전시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전시의 입장은 그 행안부 입장하고 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생활권이 같고 경제권이 같은 데에서는 하나의 화폐를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그 법안도 실질적으로는 대전시에서 자치구에서 이제 발행하는 것을 내년도 7월서부터는 대전시에서 발행하는 그 화폐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면 지역의 화폐를 자치구에서 발행했던 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고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우리 조례안에 담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내용은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에서 국비 4%를 지원하고요. 대전시에서 1%, 2%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구청장의 역량에 따라서 그 플러스 알파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구의 구청장의 권한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했던 방식하고 시에서 하는 방식을 결합해서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할인해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이제 거죠. 금액의 일정액을 더 지급을 해주고 그 돈은 국비 또는 자치구 또는 이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느냐? 이광진 위원장님? 글쎄요. 일단은 좀 몇 가지 좀 살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대덕구의 이름이 발행이 되면서 대덕구의 어떤 유통과 관련한 매출이 증가한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신유형 뭐 지역화폐라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또 권장하는 네. 얘기가 이제 신유형의 어떤 그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뭐라고 돼 있냐면요. 법률에 화폐는 누구만 발행한다? 한국은행만 발행한다. 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폐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화폐는 아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신유형 상품권의 일부로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발행하는 거는 거의 뭐 할인 상품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것들을 좀 좋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역화폐라는 용어들을 계속 좀 쓰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게 이제 할인율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대략 이제 정부가 국고에서 한 4% 지원하고 광역과 그 기초지자체가 더해가지고 대략 한 10% 전후에서 이제 최대 이제 할인을 하고 있는데 뭐 대덕 같은 경우에도 6% 10%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의 현금 유동성이 있어서 사전에 내가 현금을 통장에 집어넣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카드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실제로 지역에서 그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 지역에 와서 사용한다 해서 무조건 10%의 그 어떤 세금을 가지고 소비에 지원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리고 일부는 또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부는 거기에서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네네. 이런 시스템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대덕구에서 하면서 대덕구민뿐만이 아니고 뭐 대한민국 누구나 14세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0% 할인을 해주니까 그 주변 지역에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송강 같은 경우에 송강 지역 같은 경우에 다리 건너가면 그 대덕구거든요. 거기에서 주유하면은 10% 할인이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동구에서 옆에 가서 물건을 사면 10%가 할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신도 꼼지락시장 같은 경우에 얘기가 지금 한 25%의 매출 감소까지 나온대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 다른 지역의 소비를 줄여가지고 그 소비를 우리가 그 당겨오는 건데 네네. 이것은 과연 정당한 것이냐 그리고 네. 이게 올바른 것이냐 이건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전효진 팀장님 이런 문제 제기를 뭐 처음 듣는 거는 아닐 텐데요. 예. 자, 그러면은 대덕구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현금이 많은 사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그 얘기인데 그거는 인천시 같은 경우 이제 구매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 정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구매 제한을 해놓은 상태라 뭐 그런 문제는 저희 대덕 1호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지역화폐 발행하고 충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르신이 뭐 그런 분들 그다음 취약계층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마케터가 이제 3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취약계층 주거지 그쪽으로 가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20개의 은행 지점 거기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 12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까지 치면 한 뭐 규모가 좀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지금 말씀하신 걱정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1인당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게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별로 14세 이상 가족별로 뭐 한 대 4인 가족이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0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없어가지고 그걸 충전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전효진 팀장님 답변. 예. 그래서 그분들 이제 그렇죠. 취약계층들 돈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1인당 이제 소비가 뭐 월 50 정도는 대부분 하시죠. 그러니까 소비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가정에서 4인 가구 같은 경우 200만 원 정도 되지 않냐.
그러면 할인을 뭐 10% 받으면 한 20만 원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돈 많은 가구에 그게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월 가구 소비가 뭐 50만 원 정도까지 안 되는 가구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은 충분히 저희 대덕 1호 그 할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는 거고 또한 저희는 그쪽 취약계층 분들이 더 많이 대덕 1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현장 마을급도 더 강화하고 그분들을 더 배려하는 정책을 앞으로 더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광재 위원님 계속 말씀 주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 앞에 거하고 계속 연결되는 거지만은 내가 그 충전할 수 있는 50만 원도 없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혜택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전혀 금전적인 혜택을 못 받고 그거 없어도 충분히 소비가 가능한 분들은 세금으로 10%를 지원해주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렇게 보면 지금 복지수당이 나가는 게 저소득층 나가잖아요. 보통 12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소비가 이제 50만 원도 없다 이런 분들이 지금 있을까? 이제 저는 거기에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자, 김사수 의원님. 예. 예. 대전시에서 지금 담고 있는 조례가 지금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 팀장이 말씀하셨던 그 쟁점되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도 저희도 인식이 같이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러면 법정 수당이라든가 또 취약계층에 나가는 일부의 그 법정 그 수당을 대전시에서 1호 카드에다가 줄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해주면 결국은 10% 내지 6% 정도의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요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기간이 좀 길어진 거고요. 네. 그런 논의는 충분히 시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조례 안에 분명히 담았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극장이나 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뭐 연극하시는 분들 그런 데 할인율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좀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그렇게 조례 안에 담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 대덕구에서 이 그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화폐 한도가 500만 원인가요? 연간 500만 원.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면 할인율을 만약에 8%로 잡고 있다면 500만 원에 8%니까 40만 원을 할인받는다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정도 500만 원의 어떤 소비력을 갖고 있는 분은 8%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뭐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뭐 혜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상인들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남수부 회장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할인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그 지역 화폐의 본질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 시민들이 공무원이 됐든 상인이 됐든 서로 우리 지역 화폐로서 우리 지역 상권을 다 접목고 있는 대형 마트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골목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곳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 지역에 있는 이 상인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고취할 수 있도록 그 지역 화폐를 그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어떤 무슨 시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그렇게 좀 조례에 넣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사수 의원님, 지금 어떤 제안 같은 것이 있었는데 2,500억 원을 발행하면 꽤 큰 돈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도 시에서도 지금 듣고 있고요. 또 대전시 집행 기관에서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30% 이렇게 소득 감면의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래 근본적인 취지가 지역의 그 골목 상권,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4%, 네. 그다음에 1%에서 2% 자치구의 구청의 장애 자율권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 플러스 알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형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할인마트 이런 데서는 사용을 못하게 근본적으로 막은 거입니다. 그러니까 역외로 유출이 되는 그 자본금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소상공인한테 더 큰 혜택이 갈 것이다라는 게 시의 생각이고 정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역화폐가 주목받는 이유 뭐 당연히 이제 할인율을 적용받고 그것이 곧바로 나의 이익과 이제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자, 국비 4%가 지원이 돼서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4%죠. 예.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할인을 해주고 그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대전시는 2,500억 원을 발행하면서 얼마 정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대전시에서는 그 각 5개 자치구하구의 협의가 과정이 남아 있고요. 네. 또 요번에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예산안을 편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협의는 시에서 2%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특별 뭐 발행 기간에 따라서 뭐 더 3%, 4%를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명절에 대한 그런 특수성 때문에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에다가 무슨 특별하게 줄 것인지에 관한 협의는 5개의 구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청장이 그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치구에 맞는 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나갈 생각으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광규는 경실련의 기본적 입장 지역화폐 주목받는 이유 당연히 이제 할인율이라고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자, 지금 김전슬 의원께서 말씀하신 할인율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이게 그 우리가 지역화폐를 얘기하면서 지금 할인율을 얘기하는 데는 자체가 좀 넌센스가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역화폐가 뭔지부터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좀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는요,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요, 자기들이 화폐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동 책임을 지고요. 또 이게 유통 권역을 사실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또 이게 상호 부조적인 어떤 이런 기능도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지역 경제 활성화나 어떤 선순환 경제를 위해서요, 우리가 기존의 어떤 화폐 시스템 이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폐 그러면은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축을 하면은 금리 이자가 붙잖아요. 네네. 근데 지역 화폐는 저축을 해놓고 있으면 마이너스 금리가 돼서 가지고 있으면 손해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들을 활용해 씀으로써 이것들을 선순환시키겠다는 게 지역 화폐인데, 지금 그런 기능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지역 화폐라면서 할인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그래서 좀 이것들부터 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할인율 하는데요. 뭐 우리 지역 얘기나 다른 지역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전남의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자치단체가 그 시외버스 터미널을 유지하고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네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 했었어요. 근데 민간도 이게 계속 적자가 나니까 두 손 들고 나갔습니다. 네네. 그럼 자치단체가 뭐 해야 됩니까? 그 터미널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이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급선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내팽개치고 이 할인을 통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인하면서 이 상품만 발행하고 있어요. 네네. 과연 이게 정당한 이게 사업인지, 네네. 어느 게 우선돼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국 자치단체 전체에서 이제 3분의 2 가량이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뭐 충남에서도 서산시, 서천군, 뭐 공주, 논산, 당진에서도 지역화폐를 갖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이제 내년쯤에는 뭐 동구 지역화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대덕구, 기존의 대덕구에 대전시 화폐 3개가 유통되는데 물론 사용 지역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너도나도 화폐 발행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어느 분이 말씀 주실까요? 전효진 팀장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저희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전시가 발행하고 자치구가 발행한다고 해서 네.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인천시랑 그다음에 인천시 세 개 자치구가 같이 연계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년도에 6개까지 이제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요. 그래서 광역시가 뭐 대전시가 발행한다고 해서 자치구랑 연계 발행하면 충분히 뭐 지역 경제 나아가서 이제 대동 경제 파이를 키우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화폐가 물론 대덕 이름이죠. 지역화폐 예. 이름이 대덕구민만 이 지역화폐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민들도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성구하고 서구에서도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해서 또 발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너도나도 화폐 발행에 대해서 상인들이 좀 반가워할까요? 어떻습니까? 남 회장님? 그 지역 화폐를 그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상품권을 다른 구민들도 사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전시 전체를 아우르는 대전시 상품권이 나오면은 지역 화폐가 나오면은 그것 가지고 아무데나 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각 구마다 경쟁적으로 그것을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대전 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또 각 구에서 또 그것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런데 또 소요되는 경비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물론 유럽에서는 뭐 백 년 전부터 이제 지역 화폐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은 뭐냐면은 국민 의식과 시민 의식이라고 봅니다. 내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지역 화폐를 많이 쓴다. 그런 시민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KBS라든가 공영방송 그리고 각 매스컴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 지역 화폐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어떤 좋은 뭘 좀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다 유도를 자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거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네, 말씀 주시죠. 예, 네. 이게 지금 어떻게든 이로움이 발행되고 있고 대덕에서 대전시와 동구가 또 발행하게 돼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상권이 지금 대덕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만 놓고 그래서 동구가 이걸 또 발행을 합니다. 근데 원래 지역화폐는 지역민들한테 발행해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진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성구, 서구, 중구도 대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 경제적 파이가 커지는 것이냐. 아니, 이 부분은요, 좀 바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뭘 좀 말씀을 아니,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요, 지금. 이게, 잠깐만요. 제가 예, 지금 예.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4가지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핵심은 그 기존의 이 조례가 이게 늦춰졌던 핵심은 사실 대덕구와 대전시가 이거 발행 놓고서 사실 이거 어느 정도의 좀 이런 저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김현께 발언 기회 드리죠. 예, 저도 대덕구 시의원입니다. 지역구가 대덕구인데요. 이 근본적으로는 행안부의 지침이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지침이 어떤 거냐면요. 한 경제의 생활권에 있는 데서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발행을 한다고 하면 자치구에 대덕구나 중구, 서구에서 발행을 하면은 거기에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지가 뭐냐면 대덕구나 서구나 유성구나 동구, 중구가 같은 경제 한 울타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택하는 방식은 광주형이 광주 직화시에서 광주시장 명의로 했던 거하고 인천광역시에서 했었던 자치구에서 발행했던 것을 다시 좋은 점을 따가지고 일부는 거기에 그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 뿐이죠. 결국은 대전시에서 유통되는 화폐는 대전시에서 발행한 화폐 7월 1일서부터는 그 하나로 단일화가 간다는 겁니다. 자, 이광진 위원장님. 예. 아니, 제가 지금 그거를 몰라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내년부터 사실 이제 그 행안부가 그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내년도에는 대전시가 이제 하반기부터 하겠으니까 상반기 관련돼 가지고 해서 그 대덕구하고 해서 협의가 된 거고 저기 행안부하고 같이 해서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발행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대전시 거를 일단 제외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뭐 그렇다면은 뭐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사실은 국비 지원이 없는데 뭐 대덕구 구청장님 의지는 뭐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비나 이런 지원 없이 기초가 계속 할 수 있냐 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모든 그 자치단체가 다 이걸 한다. 이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지금보다 파이가 과연 커지는 것인지. 아니 이제 그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대형 유통업체나 백화점 이런 쪽에서 빠져가나 나가는 여기에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 때문에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하나의 화폐가 통용돼야 시민의 불편이 없다는 거고요. 그거의 지침을 행안부에 내린 거고 그거에 따라서 대전시가 지금의 현재 단일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러한 지금 문제점 때문에 우리 조례안이 3개월 동안 심의를 겪었던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각 구하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협의를 했었고요. 그 일정 부분에 국비가 지원하는 문제를 행안부에서 대덕구에 주지 않겠다라는 문제가 발생됐기 좀 여기서 때문에 좀 정리 좀 예. 하고 가겠습니다. 대전시가 발행하면 대전시 전체에서 그 어떤 화폐가 이제 통용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대덕구 입장이 좀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발행 중단을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 발행하실 거죠? 예, 그렇죠. 뭐 대전시가 발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네. 대덕 이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냐. 뭐 저희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뭐 대전시가 발행을 한다고 해도 대전시랑 잘 협의해서 서로 상생 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남 회장께서는 이제 한 가지로 통용 좀 해달라 모든 대전 전체 지역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물론 이제 갈등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잘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이 지역화폐가 단체장의 어떤 치적 사업으로 비춰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네, 남 회장께 말씀 주실까요? 그러나 그 지역 화폐가 만들어지면은 네. 물론 각 구에서 그리고 그 각 구청장님들이나 또 시장님들이나 그 어떤 지적 사항으로 좀 더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네.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 곳이나 가가지고 쓸 수 있고 그래야 아마 지역 화폐의 그 인기도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이미 발행된 대덕구에서는 그것을 뭐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끌고 나가시면서 병행해서 가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 더 이상의 새로운 또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가급적이면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효진 팀장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제 지역 화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형 유통 매장 그러니까 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서는 사용 못하는 거죠? 예, 예, 못 좀 경제적인 효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 효과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 네네. 지금 뭐 저희가 7월부터 발행했으니까 이제 5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그 한 140억 나간 거에 대한 효과 분석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한 내년 2, 3월쯤에 지금 지역화폐 발행 효과 분석 결과가 네. 나오게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정도 나와야 되고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 그러니까 슈퍼, 음식점, 약국, 학원, 뭐 주유소 이런 밀접한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자 네. 입장 의견을 들어보면 편리하다는 거죠. 편리하다. 그리고 내 고장에서 내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 상인들이 어느 정도 매출도 증대되니까 네네.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 만족도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요. 이게 아까 이제 치적도 뭐 얘기를 했는데 고전에 이제 이게 설정을 해가지고 대기업은 못 쓴다. 네.
제가 하나 좀 묻겠습니다. SK주유소 직영점은 대기업입니까? 아니면 개인 자영업입니까? 직영점.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대덕구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 소소지가 대덕구에 있으면 저희 대덕 이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영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특정 커피숍이 있는데 이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이제 주소가 돼 있는 거고요. 직영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SK 주유소 직영점 같은 경우는 일단 간판은 이제 직영점이지만 대부분의 주유소가 사업장 주소지가 대덕구로 돼 있습니다. 그럼 대덕구에서 세금을 내는 거고요. 자, 사업장 주소지가 네. 대덕구로 돼 있으면 다 된다. 네. 그러면 이게 정밀하게 사실 설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치적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게 정말 우선순위냐. 대덕구의 예산이 뭐 얼마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순위를 쭉 정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는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핵심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포인트가 10%예요. 할인 10%. 할인 10%.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요, 최고죠. 내가 소비하는데 세금으로 10%까지 도움을 줘요. 그 정책, 자치단체에서는 최고 정책이죠. 그 자치단체장 최고 자치단체장이죠. 자, 금리가 1%대입니다. 근데 10% 금리를 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네. 아니, 거기서 이제 바로 잡을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때 이제 10%를 적용했고요. 지금은 이제 6% 이제 할인 기간이 적용되는 기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다른 강주시나 아니면 양산시나 뭐 이쪽은 계속 10%를 유지해왔죠.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할인율에서는 그렇게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알고 있고요. 예, 예. 평상시에는 6%고 뭐 할인 그 연말이나 명절 주변에는 이제 10%가 예, 되는 예, 거고. 예. 그걸 제가 이제 정하는 건 최고 이제 할인율을 지금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면 지금 취적 쌓기라고 이제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 그 타당성, 이제 효과성 그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주민 만족도 봤을 때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효과성이 나타난다면 그게 어떻게 취적 쌓기용이 아니라 주민 편익 사업이 되는 거죠. 주민이 만족 안 할 수가 없죠. 10% 내가 소비의 아니, 이 10%를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네네. 본부장님 보셔야 될 게 아니고요. 어차피 국비의 4%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으라고 정책 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 구비가 붙어서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성공하려면 구청장의 각 자치구의 역할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네네. 저는 그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그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대전 시민들이 그 국비의 4%를 우리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한테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셔야지 이게 구청장의 열심히 한 것을 치적이다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할인율인데 정확히 얘기해서는 그러니까 이 좀 방식이 좀 기존에 있는 상품권과는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카드에 나의 통장에서 50만 원을 이체를 하면 만약에 할인율이 10%라면 55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건가요? 50만 원을 어떻습니까? 충전하게 되면 본인 계좌에서 45만 원이 네. 이제 카드 쪽으로 가고 저희가 이제 5만 원을 들여서 10% 네. 기간 일 동안에.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내 돈보다 10% 정도 또는 5에서 10% 정도 최소가 4% 정도 더 이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용자에게는. 그래서 현금깡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자, 대책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 네. 예, 저희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대덕 이름은 이제 종이 상품권이 아니라 저희가 그 신용카드랑 똑같이 생긴 카드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시듯이 이런 카드형으로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요 이유가 종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일단 깡 문제가 제일 네. 문제가 되죠. 할인율을 이용한 깡 문제.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도 할인율을 보전금을 주지만
그 시스템적으로 할인율 보존금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 되게끔 네. 충전 금액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줍니다. 근데 그 환불 안에 이제 할인율 인센티브 보존금이 들어있는데 저희는 환불할 때 인센티브 보존금이 그분한테 안 가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깡 문제는 전혀 발생할 소지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없습니까? 이광진 위원장? 뭐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지류 발행일 때에는 이것들이 이제 심각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상당히 뭐 줄은 상태입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주 소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은 있겠지만은 기존처럼 그렇게 어떤 깡 문제는 좀 없지 않나. 이게 이제 어떤 그 뭐 정보통신의 어떤 발달 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소규모는 뭐 언제든지 가능한 이제 그런 시스템은 아직 시스템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자, 김찬수 위원장 대전시에서 2,5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 본회의 상정을 이제 조례안 통과 앞두고 있습니다만, 예. 자 이제 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전 시민 모두가 이 카드를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논의 과정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십니까? 원래 그 지금까지 썼던 것이 그 은행에서 발행했던 뭐 BC 카드라든지 비자 카드라든지 농협 카드 이런 것이 주 대세를 이루어왔고요. 네. 그거에 따른 수수료도 그 가맹점에서 부담했던 거예요. 방식은 똑같은데 네. 결국은 지역화폐라는 것은 지역에다가 국비 시비를 넣어줘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여기에로 유출이 되는 그런 부분을 막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에 대한 논의는 계속 하지만은요.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게 우리 소상공인하고 골목 상권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의 단일 카드로 가면서 구하구의 협력 관계나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갖고 갈 거고요. 네. 우선은 조례안이 12월 13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러한 논의와 예산에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그 대전시의 지금 현재 방침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조례안이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장 이제 발행하게 될 텐데요.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 상인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대전시에 전달할 의견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주시죠, 남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시민들이 그것을 구매해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깡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것은 개인적인 구매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은 뭐 그걸로 가지고 자동차를 구매했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정말 소상공 골목 상권에 쉽게 말해서 구멍가게 아주 영세업자들 그분들이 그 매출이 좀 올라가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곧 그 지역 화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정말 우리 골목 상권의 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제도를 잘 마련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전효진 팀장님, 일단은 대덕구가 첫 발을 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큰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제 대전시 화폐하고 대덕구 화폐가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갈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가 뭐 대천시랑 경쟁하고 그건 아니고요. 일단 광역시랑 자치구랑 서로 상생하는 게 제일 우선 목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그거 뭐 모든 지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만히 잘 협의를 해서 대전시랑 대덕 1호음이랑 잘 연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뭐 아까 이광재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 본래 취지,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가 또 지역화폐 활성화를 더 시키기 위해서는 상권을 더 쓸 수 있는 사용처 기반을 넓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뭐 지역화폐를 통해서 내가 지역민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같이 함께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그런 공존의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광진 위원장은 지역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개선시켜 나간다 이러한 입장인데요. 자, 대전시와 그리고 동구, 대덕구 이 화폐 발행 추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어쨌든 이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몇 달 동안 이것들을 설계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대덕구의 이름이 발행돼 있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장점들은 그대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고 5개 구, 그다음에 전문가, 시민들과 끊임없는 좀 이 소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할인율과 관련해서 신유형 상품권은 좀 가급적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아까 김전술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정책적 발행들, 그러니까 대전시나 구에서 세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들, 지원해야 되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좀 이 지역화폐로 좀 발행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대전의 자랑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를 대표하는 한반 렛츠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덕구에 이제 사무실도 있고 한데요. 이런 민간이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이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을 행정이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외국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듯이 환경보전이나 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것과 연계된 지역화폐들을 좀 발굴하고 이것들을 좀 운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 어떤 격려 말씀, 부탁의 말씀을 대전시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 통과하면서 그리고 또 실제 발행 단계에서 참고하셨으면 하겠습니다. 토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자금 여기에 유출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지역화폐 도입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 작업 그리고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S 생선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